경찰청은 알아서 하십시오. 범죄자를 덮어주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거기까지도 뭐 이해까지는 아닌데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 뭐 사돈의 팔촌이고 덮어주고 싶어서 뭐 너무 연약해서 뇌물을 받아서 혹시 뭐 순간적인 실수로 덮어줬다. 그것도 내가 거기까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피해를 당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서 908 내부에서 경찰, 검찰, 법원이 가짜 체포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조사 한 번 없이 어떻게 908에 회부해요? 그리고 증거 기록에 어떻게 이렇게 조작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죠? 우리 식구들이 자동차를 다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를 운행할 때 잘못이 없이 이렇게 운행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거예요. 꾼들이죠. 그 지역 경찰들이랑 짜고 그래서 이렇게 확 끼어들어와갖고 확 정지를 했다든지 뭐 그래갖고 어떻게 교통사고를 유발했다고 쳐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다쳤다고 쳐요. 크게 다쳤어요. 중상을 입었고 사망도 했고. 그러면요 그거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든 상호간에 이제 과실비율을 따져서 처리를 하든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이 없이 운행을 했는데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가족들인데 사망도 있고 뭐 후유장애가 있고 얼마나 대단한 손해를 입었습니까? 근데 이쪽 차량에 블랙박스가 그날 마침 작동을 안 했어요. 그런 경우에 이 상대방이랑 경찰이랑 짜면요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그 수억 원 받을 수도 없고요. 오히려 여기서 난 그 손괴 이 사람들이 다쳤다고 피해자로 주장을 하면요 오히려 수억 원을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그 값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 사람들은요 경찰관들이랑 짜게 되면 이게 뒷거리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쪽 사람들한테 지급해야 될 수억 원을 왜냐하면 어떤 중과실 같은 건 보험 처리도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고의로 유발한 사고, 운전자 바깥이 이런 게 있으면 그럼 이 사람들 보험 처리도 안 되기 때문에 자비로 수억 원을 부담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에 있는 사람들 치료비 같은 거 수천만 원, 수억 원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비틀어 놓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면요 한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것이죠. 이런 사건을 조작하는데 이렇게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에 어떻게 조작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경찰관들 문제가 아니라 가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는 다 한 통 쏘게 된 거거든요. 이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나온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관한 그런 설문조사입니다. 조사기관은 한국갤럽이에요. 잘하고 있자 파란색입니다. 잘못하고 있다 벽돌색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볼 것은 40대예요. 40대 긍정평가가 6%예요. 91%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제 보니까 대구 경북이
부정평가가 18%인가 그래요. 대구 경북이 보수의 표밭인데 이렇게 보수가 개별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런 평가가 왜 이렇게 국민들이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지 보면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지금 요즘에 명태균 녹취록도 나오고 그래서 그게 이제 화제가 되니까 그렇지만 사실 국민들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평소에 있었던 거예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 대구에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에 대구 정서경찰서를 올리니까요. 그 많은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부정한 것. 대구 정서경찰서가 이러고 있다 이런 것들.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 없는 범죄 수준의 것들. 이런 거죠. 저희 동영상도 2,5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조회수까지는 조작하고 있어요. 그 영상을 올렸는데 2시간, 3시간 지나도록 조회수가 0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1분짜리 영상을 올렸을 경우에 순식간에 1,000도 되고 2,000도 되고 10,000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게 0이에요. 제가 제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한 가지 1분짜리 아니면 뭐 30분짜리 동영상을 10번을 틀어봤어요. 10번. 그러면 0 조회수가 10이 나와야 되죠. 조회수가. 계속 0입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 수 없어요. 댓글 거기를 누르면 열리지 않습니다. 댓글이. 또 댓글을 어쩔 때 열려서 댓글을 달아도 다 지워버린다고 합니다. 이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대통령에 대한 불만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보수권에 대한 그 반발로, 정치 혐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도요. 그럼 이제 이런 이탈표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야 되잖아요.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이득을 보고 있지 못해요. 정당 지지율은 비슷합니다 지금. 그리고 대통령 후보 뭐 한동훈 대표라든지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렇게 보면요 비슷비슷합니다.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그 말기에 촛불 시위 때 뭐 더불어민주당을 이렇게 달고 나오면요 선거에서 다 이겼습니다. 몰표가 나왔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사건이라든지 이런 김건희 여사의 악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그 직언을 새겨 들으셔야 돼요.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이에요. 국민이 원하는 거대 야당으로서 그 책임을 감당해 주신다면 촛불 집회로 다시 모여라. 그렇게 뭐 작은 인원이 모이지 않을 거야. 3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뻥을 칠 필요도 없습니다. 뭐 10만도 못 모였죠. 5만이나 됩니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롭지 않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곤란한 일을 만나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 그 여러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요 다 삭제를 당합니다. 전에 문재인 정권 때에도 노무현 정권 때에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민은 뭐 이쪽 파가 아니에요. 우리는 국민입니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거대 야당이니까 요구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이시잖아요. 뭐 어느 당에 속해 계시든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왜?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의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지. 공정과 상식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지키라는 말이죠. 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공무원들이나 관료들은 또 정치인들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그런 말씀하셨죠. 그런데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커뮤니티에 이런 문제들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걸 삭제시키면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박수 치는 사람들, 뭐 개딸들 그런 사람들 글만 올라오게 하고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시민들에게 이렇게 해를 주는 이런 일들, 사법을 가장해서 해를 주는 이런 문제들, 무고날조에서 이렇게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까? 이 문제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개딸처럼 박수를 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귀찮아하지 말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때 정의로운 더불어민주당이 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이 불편하다면요 뭐 할 수 없죠. 내가 몇 번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힘에 글을 올리다가 말았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당사에도 찾아가 봤습니다. 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짜증을 냅니다. 그 10분 5분 들어주는 것도 싫어요. 선거 때에는 굽실굽실하면서 정작 그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라고 그쪽에서 말하셨으면서 찾아가면 싫어합니다. 가래요. 내가 그것도 촬영을 했는데 그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이렇게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도 그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대통령님께 좀 건의를 드립니다. 이 무고죄에 관련돼서는요, 사실 경찰관들이 시민을 상대로 고소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제가 무고죄가 있다 해도 고소할 수 없는 겁니다. 인지수사해서 증거 첨부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경찰관이 어떻게 시민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합니까? 그것도 다 날조한 증거로. 이건 무고날조죄를 빨리 입법해 주시고 빨리 처리해 주셔서 무고날조한 공무원들 가중처벌에 그 삼중교육대까지 보낼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당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면 그 정당을 지지할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또 하나, 명예훼손 형법 제 307조 요 명예훼손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요거 손 봐야 됩니다.
공연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이거를 갖다가 형법의 죄로 만들었나라는 아마 우리나라 말고 없을 것입니다. 그 범죄 사실이 있어요. 어떤 경찰서장이 마약범들을 도와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 경찰서에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발을 해서 받아줍니까 그거? 고발을 했더니 그 사람을 잡아서 무고죄 명예훼손으로 했어요. 그게 명예훼손입니까? 그 사람이 마약범들을 도와갖고 떼돈을 벌었고 계좌 이체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조사도 안 해줬는데 그 시민이 그거 피켓 들고 누구 서장이 마약범한테 뒷돈을 받아서 계좌 어떤 계좌로 얼마가 입금이 됐다 이런 것들을 말한 게 범죄 신고예요? 공익입니까? 아니면 그게 명예훼손입니까? 도둑놈한테 도둑놈이라고 말한 게 무슨 명예훼손이에요? 이거 손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일반 서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은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추운데 더운데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최후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죄로 뒤집어 씌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이거 더불어민주당 거대 야당으로서 이거 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런 것들을 더불어민주당에 손을 안 볼까? 더불어민주당이 또 정권을 잡게 되면 이게 또 무기가 되겠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요. 그 비슷비슷하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하니까 지금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쳐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고 직언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반대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이렇게 지지율이 폭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의 목소리는 좀 고가워요. 나에게 반기를 든 것 같고 지도자로서 그렇게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를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사람들 그 옆에 몇 사람 둬야 됩니다. 그거. 그래서 그럴 때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어요.